그렇게 우리 사무관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랜선으로 몇 분 한 일곱 분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질의하신 분들이 있어서 일곱 분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읽어드릴 텐데 토론자들이 말씀하시긴 힘들 테니까 1차적으로 김승현 사무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실 테니까 한 1, 2분 정도 답변하시고 난 다음에 발제자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주거복지센터와 LH119 협력 체계가 무지 아쉽다. 그래서 그동안 현장에서 건의했던 내용이 어떻게 개선될지 대단히 궁금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초기에 119 센터 업무에 대해 잘 모르고 상당히 홍보가 부족됐다. 그러나 이제 지속적인 홍보 협조를 요청을 하니까 큰 효과가 있어서 이러한 관계가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조금 이따가 좀 요거하고 좀 더 상충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전세 임대는 여전히 어렵다. 그래서 매입 임대 위주로 가고 있는데 매입 임대에도 신규 발굴은 상당히 어려워서 신규 발굴도 어렵고 또 위치도 어려운 지역에 있어서 원룸 고지대 뭐 승강기 없는 3층 뭐 이상 이런 데 있어서 참 연로하신 분들한테 제한하기 힘들어서 결국 포기하게 된다. 그리고 또 임대료 부담 있는 경우도 임대료 부담 사례도 많아서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이셨고요. 네 번째 질의는 현재 보도 자료로 LH119 이주 지원센터가 홍보되고 있는데 검색을 해도 번호, 문의 방법이 나와 있지 않다. 이게 지금 어쨌든 질의가 들어온 거라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팩트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LH119 센터가 어디냐 전화번호, 민원 선정 여부 같은 것을 문의하는 것이 없어서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에 문의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서 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나 정보 공유 계획이 있는지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주 비주택으로 해서 주거 상향 2주 후에 4년 이내에 퇴거율이 가장 높고 또 고액의 임차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건설 임대 유형의 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한정된 물량으로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청약 가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실적 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21년은 각 기관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좀 알고 싶고 우수 사례 공유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제안 내용이었고요. 질의 여섯 번째는 사업 영역 입찰 중인데 낙찰되거나 수의 계약이 되더라도 실무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그래서 입주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데 공백이 생기고 있어서 상당히 좀 이주 업무에 어렵다라는 그런 하소연도 하고 계시고요. 일곱 번째 질의사항은 올해 사업이 예산이 축소됐는데 인건비 문제로서 직원 감축도 해야 되고 상당히 이제 어려운 거다 하면서 주거복지와 비주택 사업의 안정적인 효과가 기대를 하면서도 사업 예산을 확보가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그야말로 360도 방향으로 질의가 돌아서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렵게 마련된 자리니까 사무관님께서 들어온 7개 질의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하기는 힘들더라도 간략하게 한 1, 2분 정도 답변해 주시고 발제자 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력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라든지 관계 형성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이 이제 확정되고 이주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5대 이주센터를 운영할 기간이 확정이 되게 된다고 하면 같이 서로 모여서 이 5대 사업의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간담회 기회라든지 워크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또한 사실 한 번의 워크숍으로 저희가 작년에 돼 보니까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서로 간의 만남이라든지 서로 간에 이렇게 협력 체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연락 체계가 서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로 간의 업무 협조라든지 협의를 할 수 있는 연락 체계를 좀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이렇게 연락망을 좀 이렇게 체계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임대라든지 전세임대에 대해서 임대주택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이 많으셨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 정말 잘 알고 있고요. 전세임대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번 발품을 좀 하셔야 되고, 또 사실 이게 특히나 이 취약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이런 집을 구하시기가 워낙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이제 이주준 센터라든지 데서라든지 주택물수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은, 저희 이 주상사업 통해서 좀 밀착적인 도움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도 앞으로 저희가 이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취약층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매입임대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지원센터 이제 문의 연락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LC하고 협조해서 이런 연락처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문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요. 저희 작년에 사실 저희가 공문을 지자체에서 보내면서 이런 연락처라든지 문의해야 될 부분이 어딘지 저희가 안내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지고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임대 같은 경우에 이제 입주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 향후에 극적으로 이제 고조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임대료라든지 부담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부분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이 지역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자활이라든지 정착 지원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활이라든지 지자체랑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건설임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설임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매임대라든지 부분에 대해보다는 평수가 좀 더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입주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건설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입주가 가능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입주가 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서도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 공백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인건비 문제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은 동일한 범위 내에 있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참여한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부분과 똑같이 앞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방법이라는 게 사실 예산 확보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이런 지금 많은 질책이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충분히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박승현 사무관님이 그래도 그 아주 다양하고 방향성이 여러 가지인 그 질문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답변해 주셨고요. 박승현 사무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사업이긴 하지만 국토부가 최전방에서 선두주자, 그러니까 리더로서 좀 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토론자들과 그리고 또 랜선상에서 제기된 그러한 여러 가지 이 문제점에 대한 질의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발제자 두 분이 한 2분 내지 한 3분 정도 의견을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사연의 김일현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예. 그 토론자분들이 주신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작년 이 사업을 이제 모니터링 컨설팅 과제로 참여하게 되면서 느꼈던 점은 그 수행기관이 느꼈던 점과 비슷합니다. 저희도 많이 다니고 고생이 많았지만 그만큼 보람이 많았던 연구였습니다. 그 국토부도 이 사업 진행하시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하신 걸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늘 토론자분들이나 이제 저희 발제자 저나 이제 발제하신 박재영 센터장님이 말한 것처럼 예산 확보, 뭐 교육, 그다음에 지자체, LH 수행기관의 업무 협조, 그다음에 뭐 사례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사업이
그 장기적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조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꼭 국토부에서 이게 당장은 해결될 수 없는 과제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꼭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뭐 119 센터와 수행기관 간의 관계 개선 관한 문제가 있는데, 결국에 지자체, LH, 수행기관 간의 업무 협조 문제는 소통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각자들의 업무가 너무 바쁘니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각자의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 관계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사업을 하는데 진행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올 한 해는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씩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자분들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이정규 센터장님도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센터는 서울에서 7개 센터가 진행했는데, 광역형으로 서울시에서 이제 관리하는 5개 센터가 있었고요. 저희는 기초형으로 강남구와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냥 잘된 일이죠. 강남구와 밀접하게 접촉해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아까 이종규 센터장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들 신청자분들 정보를 수행기관이 받으려면 또 개인정보 동의를 따로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일이 있다. 이럴 때 아예 신청 단계에서 개인정보 동의 서류를 주민센터에서 받을 때 좀 같이 수행기관에 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첫 몇 달 동안은 전세임대 선정자분들을 지원하고 싶은데 그분들 개인정보를 받으려면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전세임대 신청하실 때 이미 개인정보 동의서에 주거복지센터에 이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동의를 미리 받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뭐 강남 복지재단이라든지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이제 유관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중심을 잡아주면 훨씬 이런 일들이 좀 수월하게 진행된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구청을 통해서 자활센터와 협업을 하게 되니까 되게 일이 좀 잘 진행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 또 이제 자활센터에 가서 이제 주거복지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활센터에 이제 교육받으시는 그런 이제 차상위 계층 분들이 대부분 또 비주택 거주자 대상이 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상자 발굴도 되고 네트워킹도 강화되고, 이런 측면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이제 많이 느꼈고요. 두 번째, 그 LH나 이제 주택관리공단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강남구 관내에서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타 구나 타 시도로 가시게 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첩을 하고 이분들을 저희가 뭐 부산으로 대구로 쫓아다니면서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화로 뭐 도와드리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지역의 수행 기관들을 찾아서 이제 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의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주거복지센터나 이게 지금 이제 지자체와 이제 이렇게 하는 수행기관들 18개 지자체들은 저희가 연락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미리 전화드려서 어떤 서류를 보내드리면 될까요 해가지고 서비스 의뢰를 해서 넘겨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LH 이주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누가 이제 올려주셨는데 질문을, 저희도 이제 찾아서 LH 뭐 수행기관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LH 도움 받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LH 이주지원센터를 저희가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연락처를 잘 못 찾겠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정보가 단절돼 있으니까 이게 힘들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LH랑 또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제 수행기관들이 이 협업 관계로 가야 되는데, 이 협업 관계의 장을 좀 만들어 주시는데 앞으로도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믿고 그 부분은 좀 해결될 거라고 이제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분의 발제와 또 6분의 토론, 그리고 랜선상에서 질의 7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심도 깊게 토론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2시부터 시작한 것이 5시를 넘는 3시간 동안의 토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님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자리를 안 뜨시고 이 토론회의 결과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강준현 의원님과 장경태 의원님이 끝까지 남아 계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과 또 열정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김준현 의원님은 또 줌 채팅으로 오늘 토론회 너무 유익했습니다. 향후 사업이 확장되고 안정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라고 이제 본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크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이 토론회 사회를 본 입장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토론회를 끝나고자 합니다. 비주택 주택 주거 상향 사업 이거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대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느냐라는 그러한 원론적이면서도 심도 깊은 그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입주하고 난 다음에 끝나느냐? 아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족들이 들어와서 또 그 집의 최저 주거 기준도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월세가 미납될 수도 있고 또 임차인들의 건강이라든지 정신 건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그럼 미입주된 그러한 비주택 거주 가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물론 이 사업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동전의 한 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이야기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LH와 지자체 그리고 국토부가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갖추고 정보 공유를 어떻게 가지고 결국 비주택 거주 가구의 주거 수준 향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똑같은 이야기지만 아까 LH 그러니까 주거 관리공단에서 주택관리공단의 센터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 일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많은 정보를 지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지자체 중심으로 가라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국토부 박사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테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당한 디테일에 대한 수정을 해서 그러한 지자체가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이 충실히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이제 두 개는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있는데 과연 이 비주택 주거 상향 사업을 위해서 물량을 어느 정도 늘려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랬을 때의 위치와 또 임대료라든지 이런 컨디션이 잘 맞는지 하는 그러한 것을 좀 정리를 새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했던 것을 다 모은다고 하면 결국은 비주택 주거 상향 사업이 정부가 발표했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수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비주택 거주 가구들의 주거 수준 상향도 중요하고 또 그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거 수준이 향상되면서도 주거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분의 발제를 통해서 그리고 또 6분의 토론을 통해서 나왔던 그러한 문제 제기들이 흩어지는 하늘에 그냥 공기의 수증기처럼 날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이러한 토론회가 다시 유사한 토론회 열릴 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추진사항과 또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시간 동안 토론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